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을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진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는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을 환해지고, 좋은 말을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혜인 시인의 나를 키우는 말 시 한 구절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에 사연 있는 마을 라디오 시간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거리두기 4단계가 더 연장되었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불량공주입니다. 오정사회복지관 녹음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훈민정음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입니다요. 2005년 국경일로 승격이 되었고요. 2013년 공휴일을 지키고 있습니다요.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사연 있는 마을 라디오 말에 대한 주제를 잡고 있어 봤는데요. 나에게 힘이 되는 말, 나에게 상처되는 말에 대해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연을 읽어주실 희망샘 주민 기자님, 능수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능수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능소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날이 그래도 조금 선선해졌죠. 네. 그래서 뭐 집 가까운데 또 산도 좀 다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시장 구경하는 거를 좋아해서 또 시장 사람들 또 이렇게 둘러보고 또 그림도 그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김수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첫 근무지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고, 더군다나 센터에는 20명이 넘는 어르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몇 개월은 저에게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느새부턴가 어르신들 틈에 껴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 오시는 분 중에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뇌 운동의 목적으로 335 모여 고스톱을 많이 치십니다. 당시 센터에는 항상 저를 눈여겨보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분은 학생 때 정말 공부를 잘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총명하셨습니다. 이분이 왜 저를 눈여겨보셨냐면,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나오면 계속 저를 주시하고 계시다가 항상 편지를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글씨를 예쁘게 써보내고 싶어도 이제는 손이 떨려서 그러지 못한다고 저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소문난 악필이었기 때문에 편지지에 글씨를 꾹꾹 눌러서 최대한 정성을 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다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 대부분이 아들에 대한 걱정과 본인은 잘 지내고 있다라는 안부 인사 마지막은 사랑한다였습니다.
편지를 대신 쓰다 보면 옆에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많았는데 집이 가난해서 아들에게 못해준 게 가슴에 한이다라는 말씀을 매번 하셨습니다. 아드님 얼굴을 실제로 뵙지는 못했지만 명절에 항상 넉넉할 정도의 음식을 택배로 보내주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르신이 손수 주변 어르신들에게 우리 아들이 보내준 거다라며 음식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지었던 미소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고 있을 무렵 전날까지도 저에게 밥은 꼭 챙겨 먹고 일을 해라 하셨던 분이, 그리고 누구보다 총명하셨던 분이 대뜸 저에게 아들 왜 이제 왔어? 라는 말과 함께 손을 잡고 계속 흐느끼셨습니다. 순간 네? 라는 말과 함께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후에도 어르신의 상태는 점점 악화하여 어느 순간 제가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제가 괜스레 아드님이 원망스러웠고 어르신의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아드님을 보았다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르신에게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센터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어르신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이지만 선생님 덕분에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한 학생이다 라는 말과 함께 항상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살면서 고맙다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되면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은데 저 말은 유독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어르신의 소식은 모르지만 어르신이 크게 아픈 곳 없이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가게 하는 것과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김수민 님이 어른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지네요. 어르신은 김수민 님을 통해 보고 싶었던 아들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김수민 님을 보면서 참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저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네네 저희 엄마도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시고 지금 많이 또 연로하시고 이렇게 이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데 이제 이 사연 읽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엄마, 것 같네. 네, 엄마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네. 네, 저도 울컥했습니다. 예, 요즘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가시고 모여 앉아서 고스톱도 쳤었는데 꼼짝 못하고 공원에만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빨리 이놈은 코로나가 빨리 풀려가지고 어르신들도 자유자재로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놀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모든 병이 조금 낫는다 그러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다른 분들보다 총명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그 악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또 아들을 못 알아보고 이 그 저기 사회복지사님을 또 아드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또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의 일은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수민 님이 진짜 뭐 이 어르신한테 아드님처럼 대해줬으니까 당신 아들인지 알고 믿고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그 아드님이 보고 싶었으면은 맞아요. 편지를 써서라도 네.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듣고 싶어서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대신해 준 김수민 씨가 참 행복하네요. 반면에 또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줬으니까 또 예. 보람으로 더 남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의 어떤 특별한 또 추억이 또 생긴 것 같아서 요 분한테는 굉장히 또 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또 사연 라디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그 불량공주님 목소리가 네. 그냥 약간 좀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목소리?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량공주님 또 음성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팬이 하나 생겨서 저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연도 좀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고 싶은 1인입니다. 저는 말이 주는 무한한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5년 동안 함께 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고 살면서도 항상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는 취미도 맞고 성격도 맞고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 친구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에 있을 때 먼저 취업한 친구는 취업 준비로 알바도 못하고 더 이상 용돈을 받지 못하는 저를 위해 항상 먼저 연락해서 보자고 합니다.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미안할 정도로 저를 챙겨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뭐든지 빨랐습니다. 취업도 빨랐고 결혼도 빨랐고 출산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전 그 친구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출산을 경험하면서 그 빈도는 더 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말투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네가 아직 둘째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가 아직 애가 학교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아직 애가 영어 학원을 안 다녀서 네가 잘 모르겠지만, 친구의 말투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으로 변해버렸고 저보다 경험을 더 빨리 했던 친구였기에 많은 것을 물어보던 저는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생일이 지나고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택배 받았어? 전 무슨 택배? 라고 되물어봤고요. 친구는 미안, 메시지 잘못 보냈다 라고 답하며 메시지는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에 제가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띵동 소리와 함께 나가보니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아이의 겨울 외투였습니다. 친구는 제 생일을 챙겨주지 못한 마음에 아이의 옷으로 생일 선물을 대신했던 거였고 배송 조회를 해보니 도착 예정으로 떠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거였어요. 가끔 툭툭 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로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친구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친구는 항상 옆에 있어줬습니다. 친구야, 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친구로 남아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말투만 조금 고치자. 사연을 쓰는 지금도 카톡이 옵니다. 아직 저학년이라 잘 모르겠지만 고학년은 달라. 친구야, 항상 사랑하고 응원한다. 우리 건강하자. 오랜 시간에 함께한 친구와 사연인데요. 네, 별 뜻이 없이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나 봐요. 능수아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내용 이제 읽으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네. 저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을 연결해 준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진짜 이 그 사연 속에 그 친구처럼 이제 빠른 게 아니라 뭐든지 잘해서요. 그 친구는 제 친구는 뭐든지 잘해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 또 말도 어찌나 그렇게 더 재미있게 잘하는지 이제 처음에는 엄청 이제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친구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약간 좀 느리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답답해서 내 친구가 대신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지가 이어주고 또 대화를 연결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나고 오면요.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요. 뭐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못했는데. 근데 이제 한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처럼 연락이 조금 이렇게 뜸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보다 잘난 것 같으니까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느리게 얘기하면은 이제 항상 지가 받아서 또 이렇게 대신 이 얘기를 이제 이어가 버리니까 저는 늘 듣고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맺힌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라디오 제가 이제 처음에 배우면서요. 마이크를 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말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고? 그리고 약간 신세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하고 느리게 하고 좀 장황하게 하니까 이제 저한테는 기회가 안 와요. 내가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재미있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해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늘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해도 뭔가 재미가 없고 그랬는데 이제 희망샘은 약간 이제 두루두루 얘기할 기회를 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주위에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데 그걸 갖다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말 마냥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은 진짜 짜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이제 지금도 이제 만나는 친구인데 네, 약간 좀 말을 잘하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말을 느리게 한 사람을 조금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진짜 뭐랄까 성질이 급하지만 조금 이제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을 갖다가 조금 존중해서 들어주는 기회가 그런 참을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네네. 다음서부터는 조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 그 친구는요. 네. 그러면은 불량공주님도 뭐 이렇게 주변에서 아 진짜 행동은 잘하는데 쟤는 말로 다 까먹어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저 역시도 뭐랄까 뭐 말을 하면은 그냥 존칭을 제대로 못 써요 제가. 응? 그 많이 지금 고쳐진 건데요. 그 전에는 진짜 저 역시도 반말하고 밥 먹었어? 잘했어? 못했어? 이게 예사였었거든요. 그냥 나는 아무 뜻 없이 그냥 그랬어? 어쨌어? 막 이러는 것이 이렇게 서슴없이 막 나왔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한테 반말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나이 먹었어도 반말을 해주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습관이 되다가 보니까 맞아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데 예. 저도 이제 약간 좀 가정적으로 약간 저 형제들끼리도 거칠게 이렇게 그냥 별로 이제 좋은 표현은 다정한 표현은 안 하고 그냥 뭐 안 좋은 표현만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신혼 초에 저희 신랑하고 부딪힌 게 내 말투 때문에. 네. 말투가 약간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투인데 신랑이 들을 때는 뭔가 불만이 있나? 왜 저러지? 네.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운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다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은 문제 있는 말투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조금 고쳤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갖다가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 말했구나. 어쨌구나. 깨우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야. 이 친구도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런 말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한 번은 좀 섭섭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너가 참 좋은데 그 말투 때문에는 조금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 네, 이런 식으로 네, 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네네.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네, 맞습니다. 서로 그런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갖다가 친구가 옆에서 야, 나 이러이러한 게 섭섭했어.
있어.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좀 조심 좀 해줄래 하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사연을 함께 만나도록 할까요? 세 번째 사연도 읽어주세요. 네. 시부모와 함께 살다가 독립하여 지하방으로 처음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겨울에는 방에 습기가 차 아침이면 벽이나 천장에 얼었던 얼음이 녹아 물이 장롱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게 일쑤였다. 한 해를 지나고 그해 봄에 나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돈이 문제였다. 전세방 300에서 100만 원을 보태 400만 원 방을 보러 다녔는데 또 지하 방이었다. 그래서 다리품을 팔아본 것이 단독집 옆방 방 한 칸 전세가 500만 원이었다. 지하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에 나는 사업을 하는 분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내가 미쳤니? 쥐약 사 먹을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빌려주겠냐? 하면서 없다고 한다. 제발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질 않았다. 나는 그 집 대문을 나오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을 쏟았는데 길가에 앉아 창피한 것도 없이 울고불고 눈물이 그치지가 않았다. 잘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빌릴 수 있지만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이 참 힘들다. 그래서 서러웠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방법을 모른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골라서 일하는 게 아니고 닥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했다. 악착같이 벌었다. 세월이 흘러 이젠 그때 내가 찾아가 부탁하던 분이 나에게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때는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살만하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빌려준다. 네. 또 이 이제 그 보내주신 분들의 어떤 또 그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또 그렇죠. 네, 이 문체 이 글들은 이제 앞에 두 글하고 또 약간 좀 다른 뜻으로 이렇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묻어나는 문체라 네, 이렇게 오히려 더 또 와닿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네,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그땐 이제 없이 살고 그리고 또 서러움도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는 또 살만하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또 다행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을까. 네, 또 그 사연도 한번 또 알면은 또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그때는 진짜 뭐랄까 전세방이 300에서 400, 500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짜리 갖고 지하방에서 살다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진짜 물 떨어지면 못 살아요. 그렇죠. 네네. 예, 스키 차고 곰팡이 쓸고 요즘도 뭐 집들을 뭐 잘 진다고 하지만은 뭐 2층 3층도 곰팡이 쓰는 방도 많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분 역시도 뭐랄까 가슴 아픈 일에 돈 빌리러 갔다가 빠꾸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살 뭐 아니 뭐라고 했지? 내가 미친이 쥐약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돈 어떻게 빌려? 너무 심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는 분한테 빌리러 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면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네, 평소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은 얼마나 가슴 아팠었을까. 맞아요. 참. 가슴 아파요. 남한테 돈 빌리러 간다는 자체가 네. 진짜 뭐랄까 너무 힘든 일이지만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말이 힘든 차마 일이지만은 입이 예, 안 떨어지기가 떨어지죠. 힘들죠. 오죽하면 빌리러 갔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빌리러 갔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에 진짜 한이 맺혔을까요? 네. 근데 이게 또 역전이 돼서 그분이 또 이분한테 또 반대로 빌리러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연 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사업하는 것이 안 되니까 이제 사업하는 것이 부도나고 막 네네. 이러니까는 승승장구. 자기도 네네. 돈이 필요한 걸 아니까 그래도 오죽하면은 아. 그렇게 말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서까지 그렇게 돈 좀 빌려달라 야. 그랬을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듯이 빌려줬다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는 또 그런 또 네, 사연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집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주변에서도 어떤 지인이 또 들었던 이야기 약간 속상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한 것이 있거든요. 네, 집을 사서 갔는데 이제 지인이 들으면서 야, 너가 그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아파트 이제 안 오르겠다. 집값 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악담이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 대출 받고 전 재산을 걸고 지금 그 집을 사가지고 조마조마 지금 모든 촉수가 이렇게 곤두서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버럭해서 이제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짓궂은 농담을 안 했는데 그 사람 분명히 농담이라고 한 건데 이제 상황을 보고 농담을 해야죠, 그렇죠? 아유, 그런 말 한마디가 네. 이 사람한테는 상처면서 그 악에 뻗치는 네. 그런 자신을 각계실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그럼 사연 있는 마을 라디오 세 번째 사연 모두 나눠 보았는데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거 있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불량공주님, 다음 달 사연 있는 마을 라디오 주제는 뭘까요? 아유, 아쉽지만 사연 있는 마을 라디오는요, 내년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샘 마을 라디오가 올해 10월까지만 진행되거든요. 그동안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웃 사연에 공감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이제 희망샘 마을 라디오는 제가 진행하는 능서와의 만나보고서입니다. 대명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주도 같이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있는 마을 라디오 마무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4명의 친구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엄마 지금 화났어 라는 말보다 엄마 지금 속상해 라는 말을 들으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엄마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속상해 라는 말보다 더 무섭고 듣기 싫은 말은 너한테 실망했어 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잘했어, 응원해, 힘내, 내가 최고야. 우리 희망샘 청취자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